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구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2차 전지 전해액 생산업체 엔캠의 중국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18일 중국 매체 전지막에 따르면요, 엔캠의 중국 영업 담당 과장이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중국 심천에서 열린 중국 국제배터리 박람회에서 장수성 장자간 기지 프로젝트 1단계 건설의 80%가 완료됐으며 3분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죠. 이어 엔캠의 전액 생산 능력은 오는 2026년 100만 톤에 도달할 것이라며 글로벌 생산 능력 레이아웃과 원스톱 생산 계획을 통해 고객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강 1공장의 생산 능력은 연간 4만 톤인데요. 엔캠은 이 공장 건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이 공장은 오는 2024년까지 연간 3만 톤, 2025년 이후 6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해액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과 함께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로 꼽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배터리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해액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엔캠은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하고 향후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거점 기지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생산 능력 10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는 엔캠, 함께 지켜보시죠.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가 국내 조선사와 40척 상당의 2차 LNG선 발주 협상을 곧 마무리합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을 차례로 방문하며 면담을 끝마친 상황인데요. 이 국내 조선 3사의 수주가 유력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1차 물량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핵심 쟁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처음 약 100척의 사전 계약 개념의 슬롯 계약을 맺었던 2020년 당시 선가는 2억 달러 미만이었는데요. 이 2년 후 1차 물량의 평균 가격은 척당 2억 1,500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19척, 삼성중공업이 18척, HD 한국조선해양이 17척을 수주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신조선가 지수 상승과 함께 카타르발 발주로 수주를 확대하고 또 수익성을 강화한다는 포부인데요. 고작 이 배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모르겠는데. 조 기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조 기자님. 오늘은 LNG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의 2차 수주 협상이 곧 마무리된다는 내용이에요. 내려가 보죠. 여기 보면은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라는 곳이 있는데 2차 LNG선 발주 협상을 곧 마무리한다는 소식입니다. 그 규모가 40척이나 돼요. 역시 오일머니는 스케일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중요할 텐데요. 여기 보면은 1차 때 평균 가격이 척당 2억 1,5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주문 때의 가격도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래요.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환경 규제, 여기서도 환경 경영이 또 나옵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가 증가하는데 조선사들이 공급을 막 늘리기는 당장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제한돼서 전반적인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는 게 이 배경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LNG선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죠. LNG선은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LNG를 옮기는 선박을 말합니다. 그러면 LNG는 뭐냐?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라는 거는 연소성이 있는 가스를 말하죠. 근데 가스니까 기체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체 그대로 옮기면은 부피가 엄청 크니까 이게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영하 161도로 냉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액체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액화하지 않고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보내는 거, 이거를 PNG, 파이프 천연가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LNG를 옮기는 게 LNG선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통통배로 일부 화물을 옮기는 거,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161도로 냉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초저온에서도 배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화돼서 날아가는 LNG들을 잡아두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용량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LNG 전용 부두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이 LNG선은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기술이 변화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게 선두를 뺏기고 지금은 LNG선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주 역시 대부분은 국내 기업들이 따내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체에는 굉장한 호재가 작용할 거는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조선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 여기 쭉 내려가 보죠. 내려가 보면은 삼성중공업 나오고 대우조선해양도 나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현대중공업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저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개 회사가 소위 말하는 빅3 조선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다 실적이 최근에 별로 안 좋았어요. 아무래도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장기 조선 불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저가 수주를 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2019년에 거제 쪽에 갈 일이 있어갖고 봤는데 관사 같은 거 마련한 것들이 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시기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화 인수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대우조선해양이 저가 수주 관행을 만들면서 이게 또 전반적인 조선업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었습니다. 배라는 게 미리 만들어 놓고 나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가져다 주는 그런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또 공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현대중공업입니다. 여기는 연결 재무제표로 가볼게요. 쭉 보면은 1분기에 매출액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2조 6천억 원 조금 넘게 나왔죠. 근데 영업이익이 손실이 났어요. 마이너스 400억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적자인데 뭐가 대단하냐? 이게 일회성 비용이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던 해양 플랜트 공사에서 하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런던 중재재판소 결정이 나왔는데 700억 원 정도가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여기는 흑자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흑자 기조가 이어졌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쭉 내려볼게요. 여기도 1분기에 매출액이 이 정도 나왔고요. 1조 4천억 원 조금 넘습니다. 영업 손실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600억 원, 630억 원가량이 영업 적자가 나왔는데 이거 뭐 에게 또 적자 아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지난해 1분기를 보죠. 거의 5천억 원대의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적자는 적자인데 어찌됐든 상황은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것, 그리고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던 곳은 여기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실적을 한번 보죠. 1분기에 지금 매출액이 1조 한 6천억 원가량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200억 원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무려 삼성이라는 이름을 단 회사가 영업이익 200억 원 나온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왜 대단하냐면은 22분기 만에 흑자라서 제가 감개무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 흑자 나온 거 정말 오랜만에 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내 조선 빅3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 상황을 봤으니까 전망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거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앞서 천연가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PNG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은 러시아랑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굳이 LNG로 수입할 필요가 없이 파이프를 깔아서 파이프, PNG로 이 가스를 수입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요. 공동 제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LNG선 발주 증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게 이 증권사의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또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내친 김에 리포트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교보증권 리포트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요. 그래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최근에 LNG선의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도 하나 더 있죠. 이쪽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LNG선만 좋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수주한 고가 컨테이너선 물량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올해 매출 그리고 중장기적 매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조선사를 둘러싼 환경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그렇듯이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 변수는 최근에 운임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운임이 하락이라기보다는 운임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됐건 하락하는 건 하락하는 거고요. 이게 조선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지만 어찌됐건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철강 제품의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원가가 상승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현실화가 됐을 때 과연 조선 수요가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갖고 올지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은 거는 명백하긴 하지만요. 변수가 많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대응을 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식 차트 보셨나요? 서울 바이오시스의 주가가 무려 23%까지 급등했었습니다. 더구르는 알고 있었죠.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 칵스트가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 서울 바이오시스와 발광 다이오드 연구에 협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서울 바이오시스와 공동 연구 거점을 만들고 LED 반도체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건데요. 29일 사우디 국영통신사 SPA에 따르면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 칵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사우디 투알시에서 열린 반도체의 미래 포럼 2023에서 서울 바이오시스와 LED 연구소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의 LED 기술을 활용해 설계와 생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건데요. 이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 칵스트는 1977년 설립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직할 기관입니다. 과학기술 연구와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고 또 사우디의 혁신까지 주도하죠. 칵스트는 사우디의 미래를 이끌 첨단 기술 중 하나로 반도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며 서울 바이오시스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2002년 설립된 서울 바이오시스는 가시광, 자외선, 그리고 빅셀, 마이크로 LED 등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독자 개발한 UV LED 살균 기술, 바이오레즈 관련 제품을 앞세워 세계 UV LED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올해 초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는 와이어와 패키지가 없이 컬러 LED를 수직으로 쌓아 하나의 칩을 완성하는 와이카 픽셀 기술로 디스플레이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 바이오시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정보가 오늘 유익하셨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십시오.